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젠장 왜 하필 이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와야 하는 거야? 이 말은 콜롬비아 최악의 빈민가 출신인 17세 소년 디에고가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서 외친 첫마디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귀에는 피어싱을 가득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12명의 전직 갱단 소년들. 이들은 유럽연합 EU의 청소년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하던 중 비행기 엔진 결함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약 카르텔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8살 때부터 마약을 팔며 폭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콜롬비아 소년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지 단 4일 만에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첫 번째 충격, 명동에서 마주한 전직 조폭 두목의 진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험한 믿을 수 없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종로에서 만난 전직 보스의 놀라운 인생 철학까지. 저는 남미에서 15년간 청소년 관련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사회 복귀 프로젝트 책임자인 라미레즈 씨의 이 한마디는 남미 갱생 프로그램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평생을 폭력과 마약에 찌들어 살던 소년들이 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에 감사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KOIC 직원으로 남미에서 10년간 근무했으며 스페인어 통역사로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김민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KOIC의 직원이자 현재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지에서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저는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에서 12명의 소년과 합류했습니다. 16세에서 22세 사이의 이들은 모두 메데인 지역 코무나 13 출신의 전직 갱단 멤버였습니다. 리더 격인 카를로스 22세는 마약 카르텔의 총격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10살 때부터 마약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린 디에고 17세는 8살 때부터 코카인 중독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치료감 호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콜롬비아 정부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라틴 아메리카 청소년 갱생 프로그램의 특별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갱생 시설에서 6개월간 머물며 직업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보고타를 떠났습니다. 마드리드까지 한 번의 경유를 거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동행 통역사로서 콜롬비아 사회 복귀 프로젝트의 라미레즈 씨와 함께 아이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륙할 때 소년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대부분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고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처음인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가 제게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명 바뀔 거야. 하지만 그건 너희 자신에게 달렸어.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경유는 순조로웠습니다. 기내식은 소년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던 그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문제는 비행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경 기체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장은 엔진 결함으로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공항에 비상 착륙하겠다고 방송했습니다. 소년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디에고는 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죽는 건가요? 고향의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심장도 뺏는 것 같았습니다. 기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연료와 엔진 부품을 조달하고 기체를 수리하는데 최소 3, 4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국은 K-팝과 삼성뿐이었습니다. 그저 멀고 작은 아시아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후 6시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으로 본 공항의 첫인상에 소년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크다. 보고타 공항보다 훨씬 깨끗해. 안부리가 시가시나이 만데. 기내에서의 불안한 표정은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천공항 직원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며칠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완벽한 스페인어 인사에 소년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스페인어가 통용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젊은 분들이니 4일간 머무는 동안 저희가 서울 투어를 준비하겠습니다. 숙박비와 투어 비용은 항공사에서 부담하니 걱정 마십시오. 카를로스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죠? 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심사관은 소년들의 여권을 보며 그들의 온몸을 덮은 문신과 피어싱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영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공항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짐은 저희가 보관했다가 호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공항철도 AREES를 타시면 서울 시내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라미레즈 씨는 이 서비스의 신속함에 감탄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콜롬비아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공항 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디에고가 금단 증상으로 손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인 중독의 후유증과 장시간 비행의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간호사 이 선생님이 따뜻한 담요를 들고 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디에고의 손을 잡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순간 디에고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나를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한 거죠? 제가 이 말을 이 선생님께 통역해 주자 그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분명 중요한 여정이었을 텐데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소년들의 대화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규모, 깨끗한 도로, 푸르른 산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메데인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과 같은 지구라는 게 믿기지 않아 19세 미겔이 중얼거렸습니다. 열차 안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승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디에고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기본 예절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행동해. 소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메데인의 버스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안심하고 걷는 모습에 소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여자애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죠? 위험하지 않나요? 카를로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치안이 좋아서 여성이 밤에 혼자 다녀도 문제없어. 이 설명을 들은 소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데인에서 여성이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프런트 직원의 응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준비해 주었고 심지어 주변에 24시간 편의점과 식당이 표시된 지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같은 놈들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겁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도 할 말 없는 놈들인데 말이죠. 한국에는 정칭이라는 문화가 있어. 만나는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야.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소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1인 1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좁은 방에서 가족들과 뒤섞여 자왔기에 개인 공간을 갖게 된 것에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옆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왠지 미안해져. 한국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따뜻하다.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년들에게 한국의 일상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 먼저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GS25의 문을 여는 순간 소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게 뭐야? 24시간 영업, 뜨거운 음식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는 편의점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고 상품은 신선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ATM 기기에서 각종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해당 기관에 직접 가야만 처리할 수 있었기에 편의점은 마치 만능센터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김군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서툰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소년들이 상품에 관심을 보이자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었고 나중에는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죠?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디에고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 그걸 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지만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바닥에 하얀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가 내릴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를 안 해 미겔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줄서기와 선하우승, 셴샤호정, 이 기본적인 시민의식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거든. 열차 안에서는 양보석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마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메데인에서는 약자는 스스로를 지킬 뿐인데 한국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건가요? 이 관찰은 그의 가치관에 첫 균열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동역에 내려 인파로 가득한 거리를 본 소년들의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거리를 걷는 모습에 모두가 경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서로 부딪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인파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아 디에고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으로 우리는 명동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함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이 가장 놀란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데 1인당 8영원, 약 6달러이라니. 콜롬비아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고 맛있는 한국 식당 물가에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카를로스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과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걸까? 오후에 명동거리를 산책하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지나칠 때 50대로 보이는 주인 최 사장님 가명, 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최 사장님은 전직 조폭 두목으로 지금은 공익협회를 운영하며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구만. 나도 옛날에 어깨 생활을 해봐서 딱 보면 느낌이 와. 최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소년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16살 때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했어. 매일 싸움질만 하고 부모님 속 썩이고 경찰에 쫓겨다녔지. 하지만 어느 날 사고로 친구를 잃고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의리를 지키고 내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최 사장님은 카를로스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이 친구들의 리더구나.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했던 거지.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카를로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디에고의 금단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코카인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박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5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디에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우리는 주치의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의사가 되어 지금은 저와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독 치료 전문가인 한 선생님은 디에고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중독은 질병이야. 제대로 치료받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어. 디에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사에게 희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중독자는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치료비를 걱정했지만 병원 측은 응급 상황이므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디에고가 스페인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 계획서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말은 디에고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종로 3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소년들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복잡한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메데인의 빈민가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로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오래되고 다소 거친 분위기는 있었지만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만큼 안전했고 노골적인 범죄의 위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갱생보호단체 세길협회의 강 관장님 45세. 강 관장님은 전직 조폭 조직의 간부 출신으로 현재는 마약 중독자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강 관장님은 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20년간 건달로 살았어.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강한 건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강함은 지키는 거야. 가족을 지키고 동생들을 지키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를 지키는 것. 인지가 아르보. 우리는 강 관장님이 운영하는 시설 두 번째 인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물 중독이나 범죄 전과가 있는 한국 청년들이 사회 복귀를 목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은 너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의 젊은이들이야.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지. 시설의 청년들과 콜롬비아 소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가 존재했습니다. 카를로스가 강 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 관장님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야. 마지막 날 아침, 소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페인에서 실천하고 싶어요. 언젠가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 은혜를 갚고 싶어요. 같은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소년들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최 사장님, 한 선생님, 강 관장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소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스페인에서의 프로그램을 마친 소년들은 콜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변화는 귀국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메데인에 희망의 집 카사 데 에스페란자이라는 이름의 갱생시설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타인을 지키는 강함을 이념으로 전직 갱단 멤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에고는 약물 중독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중독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겔은 직업 훈련을 받아 전기 기술자가 되어 빈민가의 전력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종로에서 보았던 전통 예술에 감명받아 현재는 거리 예술가로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콜롬비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데인 시정부는 소년들의 성공 사례에 감명받아 한국식 갱생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 관장님의 시설 및 최 사장님의 협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콜롬비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갱단 이탈률의 증가였습니다. 희망의 집의 활동 덕분에 메데인의 갱단 이탈률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지키는 것이다. 소년들이 한국에서 배운 이 메시지가 메데인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서로 적대하던 다른 갱단 출신 소년들이 함께 청소 활동을 하고 오전에는 직업 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인근 빈민가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강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입니다. 시설의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최 사장님, 한 선생님, 강 관장님이 보내온 편지들이
소중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제2의 고향입니다. 언젠가 이 시설의 아이들도 꼭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2명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수백,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천국제공항에는 환승객이나 특별한 사유로 방문했던 외국인 여행객들의 감사 메시지가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페인어로 쓰인 그 12명 소년의 편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으러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의 집 1동